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봉수의 정상회담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싱가포르, 그다음에 2부에서는 좀 대만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만하고 이제 중공하고는 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이니까요. 중공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좀 되어 있어서 증세가 이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 총리였던 리커창 같은 경우는 조금 모순적이게도 케인지언을 자처하면서 작은 정부를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덜 걷어서 이제 오히려 상대적인 적자를 증가시킴으로 해서 이제 경제를 좀 뒷받침하겠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런 이유는 이제 차입으로 중공의 어떤 체제 시스템상 차입으로 재정 확보는 좀 곤란한 것인데, 현재 이제 그 중공의 국가 부채가 전체 GDP의 140%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상당한 이제 규모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반면에 사회주의 시스템이다 보니까 소득세를 통해서 재정을 좀 충당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G7 전체 세금의 37%가 소득세인데 중공은 8.5%에 이제 불과하고, 특히 하위 70% 같은 경우는 소득세를 완전히 1원도 내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사회보험, 기금, 연금 등의 간접세 비중이 이제 막대한데 이것이 어느 정도 역류진 체계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 증세를 논의하게 되는 것이 참 중공으로서는 좀 부담스러운 것이죠. 왜냐하면 정치적인 권리는 전혀 인정해주지 않으면서 세금 부담을 이제 증가시키겠다라는 이제 중공의 계획인데, 과연 이제 중공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거를 수용하고 참을 수 있을 것인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또 이제 그 코비드를 연구했던 과학자들의 연구소를 이제 폐쇄 조치하고 자체 연구 결과 공개를 이제 금지하는 등 이제 이런 내부 통제를 좀 심화시켜가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게 미중 갈등으로 일한 것인지 중공 내부의 어떤 갈등으로 일한 것인지 불분명합니다만은, 이제 중공 기업들이 자체 군대를 확보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그래서 People's Armed Forces Department를 이제 확대 편성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그 중공의 정규군인 People's Liberation Army, 우리가 인민해방군이라고 불리는 이 정규군과는 별도의 군사 조직이다. 그래서 이제 이들 통해서 인민해방군 제대 군인들을 이제 수용하고, 이제 그런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공의 경제, 특히 이제 노동시장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이제 군에서 제대한 이제 이러한 군인들이, 직업 군인들이 이제 직장을 얻기가 어려워지니까 이들도 수용을 하면서 이제 국내의 소요에 대비하면서 이제 어떤 또 미중 갈등에도 대비하는, 내부적으로 대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예전처럼 마오 시대처럼의 어떤 회귀의 한 일환으로 적위대 이런 것들이 지금 중공에서 편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올해 5월 20일 날 이제 대만의 라이칭더가 이제 신임 총통으로 이제 취임을 하는 상황이고, 이제 대만 중공 간의 전쟁이 5년 내에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인식들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만은 앞서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참 제대로 우리나라, 대한민국보다 아마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나라로 보입니다. 국방비 지출이 이제 지난 20년 동안 정체되었고, 징병제를 유지하지만 4개월. 이거는 우리나라 예비군 훈련보다 못한 수준이 아닌가 싶고, 그래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고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등 하여튼 희한한 짓거리만 대만 정부가 했었습니다. 중공은 2000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10%씩 군사 예산을 이제 국방 예산을 증액해 왔고, 그런 사이에 이제 미국 괌 기지에 대한 미사일 공격 능력까지 확보된 상황으로 이제 미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임 총리가 된 차이 잉원은 2024년 국내 총 생산의 2.5%까지 이제 국방 예산을 이제 증액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해도 이제 190억 달러. 그럼 이 정도 예산이면은 일본의 3분의 1, 중공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아주 극히 미미한 정도입니다. 이번에 신임 마 총통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기존 안보 라인을 계속 기용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웰링턴 쿠 국방부 장관은 이제 계속 유임될 것으로 보이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4년 동안 국가안보위원회를 이제 주도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야당인 이제 국민당 같은 경우에는 방위 예산 증액을 이제 반대를 하고, 또 어떤 국민당 의원은 대만이 이제 체코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이제 간접적으로 했었다라는 내용을 이제 폭로했는데, 이를 이제 이러한 이제 국민당 의원을 이제 외교부가 고발을 하는 상황이고, 또 어떤 국민당 의원은 논란이 있는 남중국해의 타이핑이라는 곳을 이제 총통이 좀 방문하라고 압력을 막 넣어서 이제 오히려 이건 또 중공을 장악할 수 있는 행위인데, 그건 이제 마 총통도 여기를 좀 방문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국민당은 이제 그 집권 측에게 중공과의 대화를 좀 시도해라라고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런 내부적 혼란을 보았을 때 이제 중공에 가장 그 근접해 있는 금문도 킴먼이라는 이제 섬에서 이제 이게 이렇게 긴장이 이제 일촉즉발되어 있고 50년대에는 뭐 대규모 포격전까지 이제 이뤘던 곳인데요. 그곳 주민은 이제 이코노미스트 인터뷰에서 우리는 전쟁을 반대할 것이고 중공이 이제 이 금문도를 점령하면 뭐 나는 부자가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쟁만 아니면 된다는 그런 입장을 좀 보였고, 이에 따라서 또 2024년 2월에 이 금문도 지역위원회가 이제 있는데, 여기가 이제 뭐 민진당, 국민당 이 양당의 그 정치인들이 금문도를 영원히 비무장 지역으로 해달라고 하는 청원을 타이베이 중앙정부에 제출하는 등 아주 무장 해제 분위기, 중공의 투항 분위기가 금문도가 굉장히 번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전체 대만 국민의 항전 의지도 미국의 이제 확고한 지원과 연계되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차기 대권으로 유력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대만 문제에 대해서 대만의 반도체 업체가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이런 식의 언급만 하고 있어서 대만 국민들도 미국의 지원이 만약 정권이 바뀌면 현재 조 바이든도 그렇지만은 트럼프 정부로 바뀌면 이제 미국의 지원이 현실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문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이 항전 의지를 오히려 사그라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면에 그럼 과연 경제나 이런 것들은 또 잘 운영을 해왔느냐? 이제 신임 마 총통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현재 11%를 이제 2030년까지 30%로 늘리고 2050년까지는 탄소 배출 제로를 목표로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임 차잉원 총통과 함께 이제 반원전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요. 2022년까지, 그런데 2022년까지 계획된 풍력 발전 설비의 4분의 1만 현재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이런 탄소 배출을 줄이고 하는 상황에서 이제 천연가스를 주 에너지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터미널 준공도 지금 기약 없이 지체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만도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전체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이제 의존하고 있는 나라에서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활용, 탄소 배출 제로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다 보니 원전이나 이런 것들이 제때 증설되지 못하거나 노후된 그 원전을 방치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대규모 정전 사태가 간혹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2022년에는 500만 가구에 공급되는 전기가 정전이 돼서 이와 함께 이제 반도체, 석유화강, 철강, 그래서 1,600만 달러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기도 해왔습니다. 이러다 보니 신임 마 총통 같은 경우는 에너지 효율을 높여서 이제 이를 대처하겠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노후 원전도 재가동하겠다라는 이제 이런 방침을 하였지만, 이 노후 원전을 재가동하는 데는 이제 3년이 소요된다라는 지금 전망이어서 대만의 부족한 에너지, 대만도 이제 우리나라와 같이 이제 반도체 이런 중화학공업이 경제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이런 산업들이 모두 다 엄청난 전기를 필요로 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에너지는 또 거의 전액 수입을 하고 있고 땅은 조그마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신재생 에너지의 어떤 활용은 굉장히 좀 제한적인데, 참 대한민국이나 대만이나 땅덩어리도 좁고 에너지도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이런 것들을 앞장서 가지고서 어려움을 자초하는지 참 알 수가 없다는 점에서 참 대만도 타이완도 참 대한민국과 참 유사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반면 이제 중공은 이제 트럼프의 미국과 함께 이런 기후 변화나 이런 신재생 에너지 이런 걸 굉장히 좀 소극적인 상황인데요. 사실은 나름 이제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로 많은 에너지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자신들의 발목을 잡히지 않기 위해서 이런 이제 그 이른바 환경 에너지 등등에 대해서는 협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인데요. 그러니까 대만이나 타이완이나 대한민국이나 사실 이렇게 좌우를 막론하고 굉장히 중공의 눈치를 많이 보는데,
왜 이런 에너지, 정말 국가의 핵심적인 에너지 대책에 대해서는 그건 또 왜 중공을 따라가지 않는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중공은 기존의 남중국해에서 구단선이라 그래서 이제 뭐 베트남 앞바다, 뭐 필리핀 앞바다를 다 자기네 영해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최근에는 아예 대만의 동쪽 영해, 그러니까 대만을 포함해서 대만의 영해까지도 이제 중공의 영해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제는 10단선, 그러니까 10개의 그 선으로 이루어진 영해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제 그 대만 영해를 침범하고 긴장을 높이고 있는데요. 사실상 뭐 대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난 20년 넘는 기간 동안 국방이나 안보에 전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그레이 존 전략, 그러니까 직접 전쟁을 도발하진 않습니다만은 계속적인 이제 긴장을 높이는 이런 그레이 존 전략에 사실상 속수무책이다.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대만의 이제 마총통이 얼마나 이제 이것을 계산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이런 중공의 이런 긴장 상승 전략에 완전 속수무책이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어서 참 하여튼 신임 마총통이 뭐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가 이제 향후 이제 대만 중공 사이의 전쟁이 실질화 될 수 있는 것인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대만이 또 한때 혐한으로 굉장히 참 유명했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냉전 시절에 자유중국, 대만으로부터 여러 가지 도움도 받고 의지하는 바가 많았었는데, 이제 1992년에 대한민국이 이제 중공과 수교를 하면서 이제 대만과 단교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더 대만 사람들한테 정말 충격적으로 만든 것이 뭐 이제 저처럼 연배가 있으신 분은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대만 타이완 대사관, 자유중국 대사관이 이제 명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약간 중화거리가 형성되기로 했었는데요. 그걸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그 자유중국, 대만, 타이완 대사관 부지를 냉큼 이제 중공에다 갖다 바쳐버린 것이죠. 뭐 이러다 보니 뭐 대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은 정말 배은망덕하고 정말 야비하다, 비열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뭐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참 대한민국이 이러고 저러고 많이 얘기합니다만 국제적인 신의를 저버린 적도 참 많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대만과 대한민국 모두 이제 반도체가 국가 핵심 산업인데, 이제 이런 핵심 산업들이 이제 엄청난 에너지를 이제 필요로 하는 산업들이고, 영토도 뭐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 대한민국이 대만보다 좀 크긴 하지만 대부분 또 산지가 많은 두 나라, 영토도 크기 자체도 뭐 뭐만한 나라들이고, 이런 나라들이 뭐 신재생 에너지, 뭐 탄술 배출 제로를 추진하는 것 자체가 저는 코미디라고 좀 생각하고요. 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정말 정신분열적인, 그러니까 뭐 산업 구조 자체를 그러면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는 산업으로 뭐 옮겨 가버리던가 농사나 짓던가, 아니면 뭐 원전이든 뭐든 엄청난 에너지를, 또 그 에너지 자급도가 뭐 사실상 없는 나라라면 어떠한 형태로라도 에너지를 확보하는데 더 열을 올려도 불충분한데 뭐 신재생 에너지, 뭐 바람개비나 돌리고 짓거리를 하는 것 자체가 참 두 나라가 다 참 한심하다, 정신분열적인 작태가 아니냐 생각이 좀 듭니다. 더군다나 뭐 평화 무드에 뭐 젖어서 근거 없는 낙관에 도취돼서 또 수십 년을 보냈고, 그러면서 안보는 이제 미국에 전적으로 이제 사실상 의존하고 있고, 또 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대만이 혐한을 하는 것도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은, 뭐 자신들의 어떤 여러 가지 안보적인 상황을 봤을 때 동아시아 국가에서 그래도 뭐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나라가 많지 않으니까요. 동아시아라고 해봐야 뭐 중공, 우리나라, 일본, 대만 뭐 4개국밖에 더 되겠습니까? 뭐 그런 나라 중에 그렇다면은 최소한 뭐 중공하고는 적성국이고, 그러면 이제 우호적인 나라가 대한민국과 일본인 것인데, 뭐 대한민국을 까내리고 혐한하고 뭐 이런 모습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어쨌든 뭐 미국을 제외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일본밖에 없는데, 과거와의 그것으로 막 혐의라고 반일하고 뭐 이러면서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또 이러면서 이제 인기 영합적인, 이제 국민들에 대한 또 인기 영합적인 정책을 추구하고, 또 반면에
좌파적 성향을 띠고 있으면서도 또 이제 서방 국가들의 인기 영합을 또 추구하고, 그래서 뭐 두 나라 다 대표적으로, 뭐 우리나라 좀 덜하게 합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이제 징집제를 유지하면서도 이제 이런 복무 기간을 뭐 대폭 단축시키는 뭐 이런 것들을 추진했던 것. 그러면서 또 뭐 엄청난 저출산에 또 시달리고 있다는 것, 또 고령화에 또 시달리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해결책을 시장하지 못하는 점들을 봤을 때 참 대만과 대한민국이 참 비스무리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을 수 없고, 어쨌든 이제 많은 과제를 안게 된 이제 마 총통이 우리나라와는 달리 조금 이제 정말 진정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서 대만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서 이제 정말로 실질적으로 안보 능력을 이제 정말로 중공과의 전쟁을 적극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뭐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뭐 그것도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대만도 이제 우리나라와 여러 가지로 비교되는 그런 나라기 때문에 정말 같이 좀 이렇게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하는데, 과연 그런 협력들이 얼마나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